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정권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재앙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이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우리 자유우파가 우려했던 대로 정말 한국의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미동맹 지금 얼마나 견고한 동맹입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 미국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게 이재명이 되자마자 돌변해 버렸습니다. 지금 마치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이죠, 2+2 관세 협상을 위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으로 가려고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두 시간 전에 연락이 온 겁니다. 그것도 이메일로 아주 짧게, 간결하게, 차갑게 일정을 취소한다. 그 이유도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보통 일정을 취소하게 되면 이유를 알려주고 그리고 시간을 다시 잡죠. 이유도 없었고 추후 시간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렇게 우리와의 협상을 취소하고 간 곳이 골프장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부름을 받고 골프장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하는 미국의 태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를 더 이상 동맹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관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를, 아니 이재명 정권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친중 정권으로 보고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재명은 쎄쎄 외교를 하면서 말이죠, 친중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친북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군을 점령군 어쩌고 하고 반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면서 첫 번째 내놨던 탄핵 사유가 윤석열 정권이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을 멀리하고 일본과 가까이 한다. 그것이 탄핵 사유였습니다. 차마 미국은 못 넣고 일본을 핑계로 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정권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삼각, 얼마나 그때 바이든과 가까이 지냈습니까? 그거를 이제 트집 잡은 거죠. 저것이 민주당이고 저것이 이재명이라는 것을 트럼프가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불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 경제적으로 우리가 타격을 입게 되는데 그거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 북한하고 또 자꾸 친하게 지낼래? 자꾸 북한 편 들래? 너 그리고 자꾸 중국하고 친하게 지낼래? 아니면 미국 편 들래? 다시 말해서 양자택일을 하라는 겁니다. 중국 편이냐 미국 편이냐. 그런데 이재명은 반드시 분명히 나는 미국 편이다 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때 말로만 트럼프의 가랑이라도 기억하겠다 했지만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재명은 내가 A라고 그랬더니 진짜 A인 줄 알더라 라고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미국에서 모를 리가 없고 트럼프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콩으로 매주를 써도 이재명을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 찍힌 겁니다. 너는 친중 정권. 그런 이상 이제 이재명 정권이 끝날 때까지 우리나라의 고통, 우리 국민의 고통은 얼마가 될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말이죠, 이 아시아에 하나의 새로운 지금 세력 관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나토가 있지 않습니까? 나토가 유럽을 지키기 위한 유럽 방위군인데 이것이 이제 미국과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시아판 나토에 과연 한국을 넣을지 안 넣을지, 이것이 지금 트럼프의 생각인 겁니다. 일본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필리핀, 대만 당연히 들어가죠. 이런 나라들과 물론 태국도 들어가고요. 거의 아시아 많은 나라들이 미국 편에 설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중요한 그런 어떤 나라긴 하지만 확실하게 이 아시아판 나토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밝히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미적미적하고 밝히지 않고 저번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미국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과 대만이 전쟁이 붙으면 대만을 돕는 미국 편에 설 것인가? 그걸 물었더니 이재명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외계인이 지구에 쳐들어오면 그때가 생각해 보겠다. 결국 그거는 대만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것을 말한 거 아닙니까? 양다리 걸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하원 그 외교위원장이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라고 직격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양다리 걸치는 나라로 보는 거예요. 양다리가 가장 나쁜 겁니다. 양다리 하다가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구한 말에도 말이죠. 옛날에 러시아 뭐 아간파처 러시아 편 들었다, 일본 편 들었다, 중국 편 들었다. 그때 청나라 말이죠. 그러다가 나라 말아먹고 나라 뺏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편에 확실히 드는 게 아니면 아예 그냥 스위스처럼 영세 중립국을 인정받든지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미국 편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되고 미국 편도 되고 그런 거 하면 그게 뭐 되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외교 하원위원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미국에 배가 있는데 한쪽 다리는 이쪽 배에 걸치고 다른 다리는 저쪽 배에 걸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죠. 그 정도로 우리를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시아 이 나토를 만드는데 대한민국을 못 믿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지금 대북 불법 거래한 거 있죠.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은 이재명을 못 믿는 겁니다. 문재인도 대북 불법 거래를 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과 같이 그때 북한에 갔던 사람들 있죠. 비자 받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삼성의 이재용마저도 지금 이스타 비자가 안 나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금 삼성 이재용마저도 그렇다는 얘기라니까요. 그만큼 불법적으로 대북 거래하고 그리고 또 이재명처럼 또 돈 거래하고 미국에서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범죄인들입니다. 범죄인들. 그 미국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인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재명을 믿어주지 않는데 탑 정상회담이 되겠습니까? 서밋 정상회담이 되겠습니까? 그 정상회담이 돼야만 사실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데 설사 8월 1일까지 어떻게 해결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경제적 파국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러다가 정치적 파국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국이 올 수 있는데요. 구체적 수치를 한번 대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한미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데 이게 현재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17.2%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좀 알아두십시오.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해가지고 전체 수출 중에서 미국 수출이 17.2%입니다. 그리고 반도체하고 자동차 있죠? 이건 3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빼놓으면 반도체를 수출을 할 데가 없는 거야. 거의 뭐 30% 이상을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전체로 쳐도 약 20%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쟤들이 25% 관세를 때린다 그러잖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수출이 반토막 납니다. 50%가 감소합니다. 이거는 지금 연구소에서 나온 겁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25% 추가 관세를 때리면 대미 수출이 50%까지 줄어든다. 자동차 산업은요 심각한 타격이 우려됩니다. 미국이 예고한 25% 상호 관세가 이게 되고 그 다음에 기존 관세가 있거든요. 또 2.5%. 그러면 27.5%가 돼요. 그러면 한국의 자동차 수출 경쟁력은 완전히 다운되는데 문제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경쟁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15%로 이걸 갖다가 낮췄다는 거예요. 일본은 15%로 결정했어요. 근데 우리는 못하면 우리는 훨씬 비싸게 팔아야 되고 일본은 싸게 팔고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일본은 심지어 말이죠.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고 했습니다. 쌀 시장도 개방하고 미국산 소고기를 30개월이고 뭐가 없이 원령 제한이라 그래요. 원령 제한 없이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얼마나 다급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빨리 소고기 시장을 열어야 돼요. 쌀 시장을 열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도 15%를 내려야 되지. 이걸 못 내리고 일본은 15%인데 우리는 25% 상대가 안 됩니다. 지금 말이죠. 그렇게 되면 현재 그 미국 내 현대 기아차 연간 판매량 이걸 고려할 때 이게 만약에 50% 이하로 줄어들면 약 180만 대 팔거든요. 170만 대에서 180만 대. 그러면 반토막도 더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냥 초토화된다. 반도체를 얘기해 볼까요? 대미 반도체 수출액이 우리가 1년에 300억 달러입니다. 300억 달러. 그런데 만약에 25% 관세를 때리잖아요. 그럼 우리의 지금 경쟁 상대는 대만의 TSMC입니다. TSMC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연간 피해액이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도 다 경제연구소에서 지금 밝힌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협력업체는 초토화됩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뿐이 아니라 그 협력업체가 초토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철강과 알루미늄은요, 지금 50%로 때린다는 거죠. 지금 일본도 철강과 알루미늄은 50%로 때려요. 그럼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대미 수출액이 35억 달러인데 철강을 약 35억 달러 팔아먹어요, 우리가 미국에. 근데 이것도 거의 다 반토막 내지 70%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초토화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연구입니다. 여기 따르면 미국의 포괄적 경제 시행 시 한국 GDP는 12%가 감소합니다. GDP가 12%가 감소합니다. 최대. GDP 감소율이 애환위기 당시보다도 2배가 됩니다. 애환위기 당시는 애환위기가 왔을 때도 GDP 감소율이 5.8%였어요. 애환위기 때도. 근데 만약에 이번에 25%를 때리면 우리의 GDP 감소율이 첫 해에 10 내지 12%. 그리고 실업률이 급증해가지고 50만 내지 80만 명이 실업자가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가를 제가 수치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수출이 어떻게 되고 철강 수출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 수출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GDP 감소가 어떻게 되고 이걸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관세가 25% 때리는 걸 우리는 20%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지금 제가 수치로 말씀드렸죠. 경제가 초토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오죽하면 소고기를 그냥 전면 개방했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빨리 전면 개방을 해야 되는데 이 청산규리, 옛날에 그 세월호 그 광우병 난동, 이 광우병 난동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 우리도 지금 또 광우병 난동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찌릿찌릿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빨리 협상을 매듭 지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8월 1일부터 그냥 25% 때리는 거야. 근데 지금 트럼프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니들 괜히 무슨 딴색 하지 마. 그냥 갈 거야. 만약 안 되면 그냥 25%야. 며칠 남았습니까? 4일 남았습니다. 4일. 3일 남았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스코틀랜드 가 있어요.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그럼 언제 할 건데? 여러분, 경제 파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을 뽑은 정말 저 일찍들 이제 현실을 깨닫게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마저도 지금 실업자가 되고 그리고 그야말로 경제적 고통을 겪는 베네수엘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여러분 강신업 방송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유익하게 들으셨다면 222번 눌러주시고 무엇보다도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신업 쇼핑몰이 있습니다. 강신업 가게에도 들어가서 여러분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하나씩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